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청권 정치인의 위상도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국대 이희성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있으면서 이제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죠. 정치 판도에도 큰 영향을 줬겠죠. 정치적 격변기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12.3 불법적인 비상 계엄 이후에 4월 4일 날 탄핵 인용 그리고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소수 야당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당은 좀 입법을 강행하고 야당은 또 계엄을 옹호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치적으로 더욱더 대립하고 분열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갈등도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민생도 어렵고 통합이라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야 모두 충청권 출신이 모두 당대표를 차지했어요. 뭐 역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충청의 정치가 이제 급부상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충청권 출신 정치인, 여야, 동시 당대표 이전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충청이 지리적 중심에서 정치적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충청이 갖던 의미는 이전에는 뭐 스윙 스테이트라는 캐스팅 보트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가 중도 확장성 그리고 종합 지역 통합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충청권의 상징성과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정치적 의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전 충남 이제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급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정치 지형 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큰 연관성이 있는 거죠? 글쎄요, 어찌됐든 정치적 영향력과 양당 대표가 충청권 인사라는 부분하고의 연관성은 뭐 굳이 짚기보다는요, 어찌됐든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5극 3특이라는 어떤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충청권의 이슈가 그동안은 지역의 어떤 지방 의제에 그쳤는데. 그런 어떤 한계를 넘는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정책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창구를 확보했다 이런 것이 더 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진전이 빨리 되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이제 국민의힘 이제 야당에서 좀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그것보다 속도는 훨씬 빨라지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이제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를 중심으로 작년에 이야기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여당 국회의원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추진 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속도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서 향후 여야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셈법은 좀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 동의 말씀하셨으니 행정통합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너무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자체가 없었다 중간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통합 논의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민 동의는 뭐 당연한 거고요. 다른 걸 뭐 좀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속도보다는 공감이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정치적 논리로만 추진된다면 주민들에게 이제 어떤 반감을 좀 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으로 일단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만드는 특별법에 대한 내용들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늦어도 1월 말까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얼마나 이것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실효적인 어떤 가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암초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뭐 통합시장만 선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명칭도 만들어야 되고 네. 통합시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 지금 뭐 8대2 조금 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뭐 6대4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얼마 정도까지 지역에 이관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지역에서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까지 뭐 불거졌어요. 이런 부분이 주요 변수로 좀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이슈이면서 변수이겠죠. 네. 이것들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이 잘 원만히 된다면 말 그대로 이제 통합시장 한 명만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겠네요. 그것보다도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교육감 선거도 거기에 붙어 있고 네. 또 이제 통합 의회라고 하죠 우리가 네. 통합의회 의원 조정이라든가 또 선거구 조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조정을 한 형태로 특별법이 마련이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들은 혼란스럽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공약화, 특히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에게 장점이 될지 또는 단점이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